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커피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커피 바리스타 전문가에 대해서 한 20강 정도 20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전문가처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네,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일단은 첫 시간에는 보통 보면 모든 수업이는 어떤 걸 하죠? 네, 역사, 유래, 기원 이런 것들 합니다. 네, 커피도 똑같고요. 첫 시간부터 너무 수업을 타이트하게 하면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간단한 크게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는 부담 없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커피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는 검은 천사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사실 커피가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커피 같은 경우는 색깔이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녀의 음료다, 사탄의 음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배척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사라지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힘이 있는 권력층부터 성직자나 왕족들,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커피를 조금씩 음미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널리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현재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인구가 커피를 접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전 세계인의 인류의 음료로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890년대, 100년도 더 된 얘기죠. 식료품숍 및 커피숍 나와 있고 굉장히 보시기에도 유니크하고 좀 앤티크하지 않나요? 예, 요즘에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실제로 인기가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해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커피 소비가 많은 나라예요. 대단하죠?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만큼 커피 문화가 급성장을 하고 있고 아울러 물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매니아층도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커피의 발전. 에르베 클래스라고 하는 1870년대 처음으로 커피를 상업적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맥을 짚어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900년대 이제 로스팅을 본격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대농장의 치명적인 서리가 내려서 커피가 가격이 들쑥날쑥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의 튤립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하시죠? 네, 묘목 종자를 만약에 많이 사서 싸게 많이 사서 쟁여놨다가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튤립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다시 묘목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과 비슷하고요. 당연히 치명적인 서리가 내렸으니까 이때는 커피값이 올라갔겠죠. 수확이 많이 안 됐으니까. 근데 서리가 매년 와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실제 원두값은 그 이후 말에 다시 회복을 해서 금방 정상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는요, 미리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확량 같은 경우에 스탁량, 보관량도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커피 값이 들쭉날쭉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2차 대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왜 커피가 발생이 됐냐면 전쟁을 하면 사람이 어떻죠? 군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네, 각성 효과를 주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경을 일깨워주고 피로감을 잊게 해주고 뭔가 깨어있는 각성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커피가 보급이 됐고요. 근데 전장통에 뜨거운 물을 구하기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뜨거운 물로 커피를 녹여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타서 마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게 어려울 경우에 그냥 커피가루 자체를 행군을 하는 중에도 파우더 자체로 즐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를 보고 커피 브레이크다 라고 하는 게 처음 용어가 나왔고요. 이건 실제로 현재의 세미나 또는 연회 이런 거 큰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중간중간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커피와 티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같이 즐기는 그런 휴식의 용어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한때 우리나라도 휩쓸고 갔죠. 뭐죠? 웰빙에 대한 열풍, 건강한 삶에 대한 그런 거를 붐을 타고 커피하우스로 퍼져 나갔고요. 커피는 실제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아무런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커피 자체에 대한 원두로 만든 그 커피를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면 심장이나 혈관 등에도 좋고 장수할 수 있다, 건강하게. 그런 의학적인 논문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요. 100% 믿으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효능도 있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휴게소 같은 곳,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남자들이 비즈니스를 논하는 그런 공간에 커피가 이용이 됐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사업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커피를 한잔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커피를 땅도 넓지만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경제 자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피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고요.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밥 딜럼, 커피 한 잔의 도로, 이런 것처럼 뭐 예술적인 부분에서 커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에서도 뭐 커피가 들어간 제목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커피는 무엇인가? 심신을 맑게 해주고 마음의 여유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커피가 다른 음료들과의 약간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커피는 바쁘게 업무에 몰두하다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또는 잠깐 쉬고 싶을 때 실제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심신을 달래고 휴식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음료로서의 포지셔닝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음료와 이게 조금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과의 서로의 유대 관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할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개체가 타 음료에 비해서 커피가 활용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조금은 특이한 포지셔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의 기원.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서너 가지의 기원들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현재까지의 버전으로는 정설로 여겨지는 게 칼디에 대한 겁니다. 칼디란 목동이 있었는데요. 염소를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참고 사진처럼 어느 날 염소를 키우고 이렇게 했더니 염소가 어떤 열매를 먹더니 비틀비틀하고 걸음을 잘 못 걷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여기 보이는 커피 체리,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카페에서 보실 수 있는 커피 빈이 아닌 커피의 생체리입니다. 체리는 이렇게 빨갛게 생겼거든요. 열매처럼. 이 커피 열매를 염소들이 먹고 비틀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먹어봤더니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뭔가 정신이 맑아지고 약간의 취한 듯한 각성 효과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 열매를 가지고 칼디가 커피를 내려 마셨다라고 하는 게 보통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랍 쪽에서 커피가 거의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정설들도 있어요. 발견이 아닌 상업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커피를 마셨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옛날 그림인데요. 보시면 제법 커피를 내려 마시는 기구가 생각보다 조잡하진 않아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걸로 요즘 볼 수 있는 것처럼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다? 아랍인들, 아랍 국가에서 커피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향유가 되었고 발달이 되었다. 커피 문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어원, 카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카와, 카베, 이런 용어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커피는 카파, 카와, 카베라고도 부른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식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에티오피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현재까지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건 추후에 만약에 다른 역사적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까지라는 단서, 에티오피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멘 지역의 모카향 많이 들어보셨죠? 모카, 그 카페 모카 할 때 그 모카 맞습니다. 단지 뜻은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수출하는 항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럽에서는 보시면 아까 아랍처럼 뭔가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마시는 문화가 발달이 되고 있고요. 커피를 유럽에 소개한 게 베니스의 상인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커피의 전파는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랍 쪽을 넘어간 게 아니라 아랍 쪽에서 유럽 쪽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증빙들에 의해서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커피를 실제 유럽에 소개한 거는 상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베니스의 상인들에 의해서 널리 퍼졌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중요한 게 이슬람권, 아랍권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이미 고급스럽게 발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커피 종자를 빼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흡사, 여기서 뭐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뭐죠? 문익점 선생님의 목화시, 붓두껍, 아시죠? 붓두껍. 그 붓을, 앞에 붓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그 뚜껑, 흔히 말하는 홀더, 그 안에 목화씨를 숨겨서 나왔잖아요. 반출이 안 될 때. 똑같고요. 이슬람권도 커피, 그 허리에 차는 흔히 말하는 벨트, 그 복대 안에다가 커피씨 종자를 숨겨와서 커피가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서 퍼뜨리고 상업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최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나게 이 커피를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터키. 이거는 뭐 문화 같은 건데요. 이브릭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요. 이브릭 체즈베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커피를 탕약 끓이듯이 끓이고 저으면서 설탕을 넣어서 계속 저으면서 끓여주는 커피 형식으로 커피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이브릭, 여기서 따왔다 그런 방식을 그렇게 차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피가 나갈 때는 3번을 끓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 뭐죠? 정말로 진한 올바른 순도의 커피를 주기 위해서 손님한테 접대에 대한 개념으로 커피가 사용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부터 서빙을 한다. 이건 뭐다? 커피가 일종의 고급스러운 음료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유서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부터 먼저 좋은 음식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커피를 즐겼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의할 점인 끓인 커피를 가라앉히는 후 마시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즈베나 체즈베 같은 경우에는요, 커피를 자체에 대한 파우더를 넣고 그냥 끓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 따르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끓이고 파우더가 물에 떠 있다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기다린 다음에 위에 있는 그 커피 용액만, 순수한 용액만 부어서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뭐 명실공히 에스프레소의 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게 에스프레소에서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캔커피,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판매와 사랑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커피는 에스프레소,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이탈리아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불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같은 데는 캔커피가 없었어요. 왜? 커피는 바로 내려서 마셔서 하는 게 커피지, 커피를 보관한다? 맛과 향이 날아가는데 왜? 절대 그렇게 캔커피는 우린 허용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문화적 차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이탈리아에도 캔커피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처음 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스 커피가 주문이 안 됐어요. 이탈리아 사람은. 한여름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처럼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은데 없어. 제가 얼음을 따로 구해서 이렇게 해서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특성이 있고 그에 따라 커피를 소비하는 방식이나 환경이 다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딱 보시면 나와 있죠. 프랑스 사람들 아침에 아메리카노 그리고 뭐죠? 크로와상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식문화 자체가 각 구운 크로와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것도 없이 커피와 아침에 각 구운 크로와상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거 있죠?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빵 뭐죠? 그렇죠. 바게트입니다. 이것과 같이 커피를 마시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커피와는 크로와상을 더 즐깁니다. 왜? 바게트는 딱딱하잖아요. 아침부터 모닝커피와 즐기기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향긋하게 각 구운 크로와상, 부드러운 크로와상과 더불어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는 걸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즐깁니다. 네. 영국은 원래 차를 딱 영국하면 뭐다? 커피보다는 블랙티, 홍차의 나라입니다. 아직도 보면 티타임이라고 해서 홍차는 커피 브레이크라는 말보다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티타임이란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고급스러운 티 브랜드들은 영국에서 첫 시작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티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영국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 마시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세계적인 흐름에 거슬러서 굉장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커피 소비도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미국은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해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다가 우리가 좀 독립도 하고 영국의 지배에 대항한다라는 뜻으로 차를 다 불태우고 바다에다 버려버렸어요. 그 이후에 미국인은 독보적으로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커피 소비 하면 미국을 빼놓고는 뭐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소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에스프레소 기계는 뭐 아킬레 가지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개발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처음에 개발된 거는 당연히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커피를 뽑아내지는 못했고 그 방법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높게 사는 게 일단은 에스프레소 기계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만 개선하면 좀 더 쉽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시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감사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미얀마 같은 경우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커피 벨트라고 해서 와인하고 똑같죠? 와인 벨트, 포도나무, 와인에 쓰이는 포도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그게 아무데나 다 재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역이 있어요. 위도와 적도. 커피도 똑같이 커피가 재배될 수 있는 적정한 온도와 적도 그런 기후를 가진 커피 벨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경상북도 상주에서 상업용 커피가 지금 재배를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으로는 이제 상업용 커피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달고도 시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과연 어떠한 느낌일지. 그래서 사실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본은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커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광적으로 이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혹자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의 한 해 생산량 중에 자메이카에서 자체 소비되는 양이 있고 다른 나라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출량 중에 85%에서 90%에 되는 양은 모두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일본인의 입맛에 잘 맞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일본에 가시면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의 한 가게에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만 취급을 해요. 근데 차이가 뭐다? 예를 들어서 이건 2000년에 생산된 블루마운틴, 이건 99년, 이건 2001년, 이거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중에서 어떤 특징이 좀 더 강한 거, 어떤 특징이 약한 거, 이런 식으로 그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한 라인에 한 제품이 아니라 한 라인에 10개, 20개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요. 실제로 그 가게가 10군데 정도가 같이 모여 있어서 상업적인 커피 거리 자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뭐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만으로. 그래서 전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일본에 갔을 때 그 가게를 돌면서 굉장히 비교 테이스팅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블루 마운틴 커피는 지극히 2종, 아나의 3종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관에 고종 황제가 잠시 피신을 했을 때 그때 양탕국이라고 해서 고종 황제가 커피를 처음에 마셨고요. 이걸 가베 이렇게도 칭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바리스타 커피를 내려서 고종 황제께 제공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게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다. 이렇게 보통 역사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고종 황제가 독살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일설 중에 그 다양한 뭘로 독살이 됐냐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약이 포함된 커피를 마시고 황제가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그 가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손타 호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 손타 호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은 누구? 고종 황제. 언제 마셨냐? 아관 파천 때 마셨다. 이 정도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종 황제의 사진, 그리고 정관헌, 이렇게 커피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서 검은 천사의 매력, 커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었고 유래, 역사, 처음부터 사랑받은 건 아니었고 후에 커피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커피가 어떻게 발달이 됐고 아랍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즐겼다가 네덜란드 사람을 통해 유럽에 전파가 됐고 이렇게 됐다. 커피의 어원, 원산지, 전반적인 역사에 의한 과정 이런 것들을 짚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커피의 전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파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누가 처음 마셨고 어떻게 커피 문화가 형성이 됐고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가 이러이러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커피에 대한 무궁무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피를 강의를 듣는 데에 있어서 전문가인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의 지식적인 함양과 제가 중간중간 알려드리는 꿀팁 같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를 믿고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